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요즘 증시가 2600을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못난이 기간에 지속적인 매도로 인해서 어젠가 조정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잠깐은 괴로웠지만 어찌됐든 증시는 삼성전자의 신고가와 함께 쭉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물 경제가 좋지 않아 거품이다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을 조금만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게 거품이 아니고 정말 회사의 실적과 함께하는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원익 QNC, 원익 IPS, 오늘은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많은 원익 패밀리들을 만나봤는데요. 최근 몇 주간 조선에 빠져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른 걸 보니까 또 반도체입니다. 원익 회사들은 공부할수록 정말 좋네요. 제가 원익 회사들을 자꾸 가지고 오는 이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확실히 쌉니다. 제 생각엔 원익 머티리얼즈도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싼데요. 아마도 이것도 디스플레이와 함께 가니까 멀티플을 저평가받은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디스플레이 시장도 미니 LED와 대형 OLED 쪽에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평가 요인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자료들은 볼 게 많아서 따로 자르진 않았습니다. 그럼 사업 보고서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특수가스 업체인데요. 크게 반도체 업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계에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업계 형황에서는 특수가스는 반도체, LCD, LED, 태양전지 및 아모레드 등을 제조하는 공정용 소재로 사용되는 소재라고 나오는데 가스들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여러가지 가스들은 다양한 공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집중해서 본 공정은 에칭 공정입니다. 에칭 공정에 제논, 이 제논을 컨센서스에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랜드의 단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높아지는 단수의 수혜를 받는 가스가 이 제논 가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높은 선택비로 식각을 하기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라고 나오는데 저도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확한 공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건 찾지 못했고 아무튼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싱글 스태킹, 더블 스태킹 그리고 90단 이상 이렇게 단수도 나오고 되게 말이 많은데요. 오늘 한번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산 설비 관한 사항 보시면은 여기 이번에 매입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12월까지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R&D 목적 수요 증가에 따른 캐파 증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삼성에서 7세대 낸드가 더블 스태킹을 채택을 하면서 공정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점점 고단화돼가는 낸드 공정으로 인해서 공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특수가스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이게 18년, 19년, 20년이 있는데 제품과 상품 중에서 합계해서 3분기에 벌써 작년, 재작년 수준 정도까지 되는 걸 보니까 4분기까지 된다면은 아마 더 높은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결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은 현금 자산이 확실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기 말 대비해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이번 분기에 130억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3분기 대비 엄청나게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게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된다 그래 하면은 곱하기 4 해서 거의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니까 멀티플은 8배 정도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봤던 컨센서스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11월 25일 따끈따끈한 컨센서스이고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논가스가 3D 낸드의 홀 에칭용 시가가스라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수소 추출 기술을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 에너지도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관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멀티플이 추후 높아질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내용의 컨센서스이고요. 이제 3D 낸드 홀 에칭용 시가가스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3D 낸드가 무엇이냐면은 낸드의 저장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2D만 가지고 가기에는 이 낸드의 용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D를 위로 쌓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3D 낸드라고 합니다. 3D 낸드가 되면서 무엇이 문제냐면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단 이상이다 라는 말은 진짜 90층에 낸드층이 있는 거예요. 낸드층이 있는데 여기 원익 머티리얼즈에서 만든 제논가스가 90단 이상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반도체 업계들의 단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18년에는 낸드 생산 능력 500K 중에서 64% 중에 90단 이상은 5% 미만으로 거의 초기 단계였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128단의 전환 비율로 바뀌었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28단
생산 비중이 10% 미만이었는데 내년 21년 말까지는 적어도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니까 이 고단화에 쓰이는 제논가스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기존 대비 아마 6배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논가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128단 고단화로 가면서 더블 스태킹으로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 더블 스태킹이란 말을 더 한번 살펴보죠. 2017년 기사입니다. 3D 낸드 단수 올리기 한계 봉착, 더블 스태킹 해결책일까?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낸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층층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벽면을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할 엣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고단화가 되었다 보니까 구멍을 뚫는데 한 번에 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몇 층인가요? 한 40층 정도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128단까지 갔는데 128단을 한 번에 뚫기라는 영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애칭을 한 후에 합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더블 스태킹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방에 뚫는 거를 싱글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싱글 스태킹과 더블 스태킹의 차이는 뭐겠어요? 생산량의 차이가 크겠죠. 싱글 스태킹은 많이 쌓아서 한 번에 뚫면 끝나는데, 이 더블 스태킹을 하기 위해서는 싱글 스태킹의 장비 하나로 하면 끝날 거를 두 개의 장비로 구멍을 뚫고 그걸 합치는 과정까지 해서 더 많은 공정이 소요가 되고 더 많은 원자재,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싱글 스태킹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은데, 하지만 낸드 고단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더블 스태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단화에 의해서 한 방에 뚫기가 너무 힘든 거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더블 스태킹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기사를 보시면은 3D 낸드 구조는 고층 빌드만큼 증착을 하고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홀을 한 번에 뚫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홀의 벽면에는 고정을 위한 물질을 증착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또 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공정 난이도가 정말 높은 거죠. 하지만 64단 이상 올라가면은 뚫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 뚫기 위해서는 하드 마스크라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이 탄소 기반의 하드 마스크로, 여기 보이시죠? 이걸로 한 방에 뚫어야 되는데, 이 뚫는 거를 할 애칭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오죠? 할 애칭이라고 하고, 96단으로 쌓으면은 두께가 6미크론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하드 마스크에서는 6미크론 이상의 홀을 뚫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 하드 마스크의 두께도 같이 늘어나야 돼서 거기에 따른 물리적인 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더블 스태킹은 이 전체 층을 절반으로 나눠서 쌓는 공정이고, 96단을 예로 들면은 48단씩 공정을 해서 나머지 48단 올린다. 이게 더블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깐 딴 길로 빠지면은 더블 스태킹으로 가면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요? 당연히 이 하드 마스크를 제공을 하는 기업이 수혜를 받겠죠. 왜냐면 기존에는 싱글 스태킹을 하고 있다면은 싱글 스태킹에서 하나가 필요하던 게 더블 스태킹에서는 뭐 두 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기술의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 하드 마스크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을 것인데, 그 종목이 바로 테스입니다. 테스 업체 간 3D 낸드 기술력 차이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단수가 올라갈수록 홀 애칭 관련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도태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3D 낸드의 핵심 공정인 홀 애칭 하드 마스크 증착 장비를 만드는 테스에게 수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스택으로 갈 때 수혜를 받는 게 테스이고, 요즘 테스 상승률이 엄청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28단까지 싱글 스태킹 기술을 활용할 전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6세대 V낸드가 128단의 싱글 스택이에요. 그래서 싱글 스택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반도체 업체와 큰 격차가 벌어진 거죠. 분명히 물리적 한계가 90단 정도랬는데 이 삼성전자는 그 물리적 한계를 극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건데, 그런데 이 삼성전자도 더 이상은 싱글 스택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 같고 7세대는 더블 스태킹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내년 낸드 호황은 온다는데 반도체 업계는 생산 효율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7세대부터는 삼성 공룡도 보틀넥. 왜 보틀넥이냐? 더블 스태킹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오죠. 7세대 낸드를 더블 스태킹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왜냐면 그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건데, 6세대 128단 V낸드를 싱글 스태킹을
상승을 한 것도 엄청난 거예요. 말이 나오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간에 철골 구조물을 덧대지 않고 건물을 쌓아 올린 것 같은 수준으로 어려운 기술이라고 설명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거기까지 해냈는데 이제 그 삼성도 더 이상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더블 스태킹이 됐는데요. 삼성이 더블 스태킹으로 갔다는 말은 앞으로 만약 단수가 더 올라간다면은 다른 회사는 더블 스택이 아니라 뭐 쿼드 스택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고요. 160단 이상부터는 싱글 스택 기술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블 스택으로 생산할 정도면 경쟁 업체는 쿼드러플 스택으로 제조하는 업체도 나올 것. 이 기사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어떨까요?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들은 이 더블 스택으로 가면서 더 많은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더 좋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수혜받는 게 워닝 머티리얼즈고 테스도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를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기사인 워닝 머티리얼즈 OLED 특수가스 성장 궤도 진입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워닝 IPS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나 디스플레이 섹터에 발을 담고 있으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성장 궤도를 진입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닝 머티리얼즈의 더 이상의 저평가 요인은 사라졌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OLED용 특수가스가 성장 궤도에 진입하냐? 아모레드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대형 OLED용 특수가스 수혜 기대. 이 대형 OLED가 요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관련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다고 해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워닝 IPS를 봤을 때 생산 라인에 대해서 증설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 대형 OLED용은 이제 증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도 약간 좀 꿈틀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대형 OLED 관련된 업체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니 LED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LED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향으로 계속 발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더블 스태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지나가는데 여기 수소 수출 기술 보유의 상대가치 저평가 해소 기대라고 나오는데 이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에서 화학 구조 형태를 전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소를 합성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 과제를 마쳤으니까 앞으로 혹시 수소 시대가 열린다면은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혹시 뭐 수소 연료, 뭐 수소차 관련 이슈가 나온다면은 관련된 주로 약간 꿈틀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가 좋다는 거죠. 재료가 좋은데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린 일봉 핵심도인데요. 이렇게 핵심도 상단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미래에 보시면은 뭐 5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멀티플 10 정도만 받아도 지금보다 한 20%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 이렇게 42,000원의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도 한번 뚫을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2018년까지 매출액이 증가했다가 19년도에 주춤 그리고 2020년도에 많이 회복을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 분기에 캐파 증설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매출액 증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매출액과 비슷한 비율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좀 더 봐야겠지만 그 추가 증설에 대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주가는 최근에 급하게 오르긴 했는데 저희가 10월 27일 이때 조정이 올 줄 알았나요? 조정이 올 줄 몰랐죠. 그런데 그 후로 끊임없이 올랐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또 오를 기업은 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조정이 올기 마련이고 조정을 이용해서 이런 회사에도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원익 QNC를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때 들어가서 이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거든요. 거의 한 20% 정도 먹었는데 한번 떨어졌거든요. 이때 들어갔어도 거의 뭐 20% 이상 먹었을 건데 이때는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느라고 뭐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은 6월부터 장투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뭐 최근에 편입한 종목도 있고 다양한데 이 원익이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되게 저점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상승분만 먹고 바로 소액 사고 팔고 단타도 한번 쳐봤습니다. 뭐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주 조금 소소하게나 단타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있게 주식시장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워닝 머티리얼즈를 봤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저는 계속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주식은 궁둥이라 하는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저도 그 말이 믿는지 몸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3월에 델타항공을 38달러에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달러로 하면은 수익이 5%가 나왔습니다. 벌써 한 8개월이 지났는데요. 물론 원화로 하면은 지금 달러가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이긴 한데 어찌됐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시간만 기다려주면은 뭐 높은 수익은 아니어도 그럭저럭의 수익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에 혹시 물리시더라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정을 통해서 한번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 공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 긴가민가 한 경우엔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던져버려요. 오기로 주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좋은 종목은 진짜 많으니까요.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